현재 아랍에미리트에 가 있는 물건이 완전한 실전용이 초도 배치가 된 건 아니고 네네. 교육 훈련용이 한 개 포대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아랍에미리트 사막 중동 버전에서 개발을 좀 뭐 이렇게 해야 된대요. 개조 개발을. 네. 그래서 그게 또 한 개 포대가 가 있는데 이게 실전용이 아니고 엄격히 트레이닝 뭐 이런 거잖아요. 에듀케이션 트레이닝. 아,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동원이 된 거고, 그래서 실사격이 되고 또 물건들이 무슨 뭐 모컵이나 이런 모형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성과가 있었다. 아, 이게 지금 실전 배치 되기 전에 네. 사용해보니까 물건이 워낙 이게 좋은 거다. 아, 그러니까 완벽한 실전 배치가 아니고 교육용 하나, 연구 개발용 하나. 네, 근데 뭐 이게 다 우리가 빌려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께 오늘 또 좋은 광고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시죠. 예, 바로 스위스에서 물건 나온 메티티솥입니다. 저도 차고 있는데. 어디요? 아, 멋있습니다. 아, 이 시계가 가격대가 이게 30만 원대인데 네. 엄청 많이 나갔어요. 아니, 나 이거 차고 다니면서 좋은 시계라고 칭찬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표님도 칭찬 많이 받고, 근데 안 대표님은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잖아요. 왜 이 시계가 마음에 들어요? 아니, 착용감도 좋고, 네. 이 색상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네, 무게감도 있고, 예. 여름에도 이게 뭐 달라붙는 것도 없었고, 전반적으로 되게 실용적이었던 거죠. 실용적이라서 일단 좋다. 이게 다 눈에 잘 들어오고. 예. 근데 먼저 시계 찾던 것들은 이게 좀 구분이 잘 안 돼. 그전 시계들은. 디자인 자체가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이제 멋만 내는 거고, 이제 자세히 보면 딱딱딱 맞게. 그리고 일단 이 메티티솥 시계가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디자인이 상당히 실용적이면서 예. 상당히 편하게 이제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딱 보면, 30만 원대인데도 거의 뭐 1000만 원, 2000만 원대 롤렉스 버금가는 그 정도 가성비 이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비싼 시계로 보더라고요. 이 메티티소 시계가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훌륭한 시계이기 때문에 네. 예, 평생 찰 수도 있으면서 선물용으로도 너무 뛰어난 것 같고. 하여튼 뭐 저는 딱 한 말씀 드려서 한마디로 네. 말씀드려서 이거 차고 다니면서 어떤 비싼 시계를 알아보시고 주변에서 그 이상의 가격으로. 그리고 대표님이 차시니까 또 품위가 있어 보여요. 좋습니다. 저희 슈퍼소닉 TV에서 강력하게 추천하고 특히나 안승범 대표님께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시계 애용하고 메티티솥. 여러분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요. 한번 클릭하셔서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에 가 있는 물건이 완전한 실전용이 초도 배치가 된 건 아니고, 네네. 교육 훈련용이 한 개 포대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아랍에미리트 사막 중동 버전에서 개발을 좀 뭐 이렇게 해야 된대요. 개조 개발을. 네. 그래서 그게 또 한 개 포대가 가 있는데 이게 실전용이 아니고 엄격히 트레이닝 뭐 이런 거잖아요. 에듀케이션 트레이닝. 아,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동원이 된 거고, 그래서 실사격이 되고 또 물건들이 무슨 뭐 모컵이나 이런 모형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성과가 있었다. 아, 이게 지금 실전 배치 되기 전에 네. 이걸 사용해보니까 물건이 워낙 이게 좋은 거다. 아, 그러니까 완벽한 실전 배치가 아니고 교육용 하나, 연구 개발용 하나. 네, 근데 뭐 이게 다 우리가 빌려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아랍에미리트가 실제 돈을 이제 내면서 발주한 거는 올해 6월 달부터 물건이 들어간대요. 올해 6월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지금 실전 배치용의 실제 물건이 들어가는 게 6월 달부터인데 그거 이전에 성급하게 뭐 추가 포대를 도입을 하겠다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러면 그다음 세컨 배치 2차분까지 지금 옵션을 묶였던 거는 이제 발주로 돌렸나 보다. 구체적인 이 방산 수출과 수입에서 전문적인 용어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건 당연히 이제 반가운 소식이고 연속으로 사겠다는 거니까. 네. 그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게 이번에 실전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수한 실전 경험 90%, 그러니까 정확히는 93.5% 같은 거 격추를 기록했다고 하니까 가동률은 또 90% 이상이고.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그 후티 반군을 상대로 사우디군하고 아랍에미리트군이 이제 육상전, 지상전 할 때 현국 미사일에 이제 들어가서 활약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실 먼저 엠버거에 걸려서 10년 전에 많이 묶여 있다가 이제 좀 사그라들었던 얘기처럼. 근데 이거는 오픈된 얘기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천공 3까지의 모든 그 판로를 다 이번에 한꺼번에 개척을 하지 않았나. 그다음에 주변국의 사우디, 뭐 이라크 포함해서 중동 지역에는 중동의 친미 국가들은 지금 이란이 공격에 지금 다 오만까지 공격을 했으니까 네네. 다 포함해서 우리가 수출기를 다 확대를 자연스럽게 영업을 했다.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우러 전쟁, 러 전쟁에 자주 포만 맨날 얘기 득세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그래서 뭐
불리고 있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돈은 딴 데다 쓰고 그랬는데 이게 LIG가 지금 디펜스 앤드 에어로스페이스로 이름 바꿨어요. 옛날에 넥소는 빼고 그 회사가 앞으로 또 돈 벌 기회가 그렇게 해서 이 바닥에서 좀 자리를 잡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항공업체를 뭐 인수를 한 해 만에 경쟁에 본격 뛰어들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저는 이제 그것까지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반갑고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좀 뭐 치솟고 있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는 연관돼서 밑바탕돼서 그것만 이제 득세를 독점을 했는데 또 다른 K방산의 성과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2030년대 가서 이게 뭔가 국내 K방산의 10대 방산업체들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 그러니까 러우 전쟁. 소위 그 다른 나라의 그 불행이 우리한테는 또 물건 수출이 되는 거고 이 이란전. 이건 또 우리한테는 K방산의 새로운 도약, 발전. 이게 또 계기가 되고 있어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면 대표님 말씀은 현재 이 UAE가 지난 2022년 4조 6천억 원 구매의 천궁2 총 10개 포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 중에 10개 포대 중에 2개 포대가 먼저 UAE 간 것이 아니고 교육용과 연구개발용 이거 빌려준 거라고 하셨죠? 네, 그 먼저 가고 실전 부대 편성과 함께 이제 부대 편성도 그들도 해야 되니까 네네. 기존에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에서 뭐 사람을 전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별도 신규 편성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교육 훈련도 해야만 이제 물건을 한꺼번에 받기 시작하는 거죠. 네.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그 사이에 뭐 2022년이라고 하지만은 계약을 하면 바로 뭐 서류 작성이 더 많아요. 그 2022년 후반으로 봐야 되고 러우 전쟁을 그 계기로 이제 생긴 거니까. 그러면 23, 24, 25 이 만 3년 동안에 우리는 또 제조를 이제 기반 그 물건들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묶어야 되잖아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사일이라는 게 그 물건 하나당 레이돔 쪽에 네. 센서 부분이 있고 탄두가 뒤에 있고 그다음에 추진체 로켓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걸 구성하는 포대 발사기가 이제 크게 있고 그걸 지휘 통제하는 이제 지휘 통제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더도 별도로 구비를 그렇죠. 해야 되고 예. 그러면 이제 그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와 같이 또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거를 계약할 때 뭐 작년 재작년에 뭐 말이 많았잖아요. 뭐 자기들이 먼저 마치 하나 쪽 계열의 성과인 것처럼 내세우고 일방적으로 뭐 발표하고 네. 그래서 그런 걸 모든 거를 거쳐서 조정을 한 상태에서 이제 물건이 제작이 본격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제 물건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제 올해 2026년부터 그리고 이제 갖다 줘야죠. 그래서 실전 포대라는 게 올해부터 생기는 거고 그동안은 이제 교육 훈련용 포대는 존재한 거고 그러면 실전 포대가 생기면은 이게 물건이 쫙 깔리면서 그동안에 이제 다 쐈죠 이란이. 그러면 앞으로 이제 대비 태세가 좀 강화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추가 발주를 할 텐데 소모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을 못 맞추죠. 그래서 그동안에 앞으로의 향후 기간 중간 기간에 천궁2가 역할을 크게 할 것이다.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네. 지금의 초도 사격을 해봤는데 물건 좋더라. 인정받았고 연속으로 천궁3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전 배치 운영하면서 사실상 이 천궁2가 주력이 될 수밖에 없고 패트리어트는 그다음에 또 들어오긴 하겠지만은 예. 그럼 팩트는 이 수출 계약을 한 10개 포대 이것은 지금 한 포대도 지금 넘어간 게 아니고 올해죠. 올해 6월부터 넘어간다. 예. 그리고 현재 UAE에서 실전 사격을 했다. 이렇게 한 천궁2는 교육용과 연구개발용. 2개 포대. 예, 이걸로 실전을 한번 써봤다. 치렀죠 실전을. 실전을 치러봤는데. 이건 좋은 일이죠. 요격률이 너무 좋았다. 이건 좋은 일이에요. 사격 해본 게. 교육용으로도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효과면은 대단한 거네요. 교육 훈련용을 해서 뭐 네. 몹쓸 물건이나 무슨 뭐 그럼요. 덤을 준 게 아니라 우리 네. 공군에서 가지고 있는 거를 일단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사격이 되는 거죠. 제대로 운반을 해서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절차를 이제 교육 훈련을 하는 거고 그건 가상 발사까지 하고 네네. 그러니까 실제 발사는 이제 그동안에 교육 훈련을 받은 그 병력들이 있고 부대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직접 실전 버튼을 눌러서 가서 맞춘 거죠. 쏴봤더니 요격률이 거의 뭐 90% 이상이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빌려간 거기 때문에 빌려주고 이것을 바로 반납을 할 일이 없죠. 돈 내고 이제 이것도 쓸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이제 뭐 네. 이렇게 계속 흘러가고 또 추후에 나중에 이란군이 또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걸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10개 포대 계약이 아니고 여기다 추가 2포대 이렇게 하면 거의 뭐 8천억 이상을 또 가져오게 되네요. 일단 뭐 돈 다 유입이 될 거예요, 제대로. 그렇군요. 예. 그 UAE가 현재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와 패트리어트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 한국의 천궁2와 러시아산 판치레 S1을 운영 중인데 이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실제 70에서 80% 요격률을 기록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 교육 훈련용 이 천궁2로
거의 뭐 90%에 이르는 요격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동률을 시작해서 네. 요격률을 이제 말하는 거죠. 가동 상태도 90% 이상이고 맞습니다. 요격 퍼센테이지는 93.5라고 좀 더 디테일한 데이터 나와 있고. 그러면서 이 천궁2 기술체를 살펴보면은 세 업체가 합심해서 만든 방공체계예요. 네. 이 LIG 넥스1이 천궁2의 요격체를 담당했고 네, 미사일. 하나 네.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대, 네, 발사대. 그리고 레이더와 센서는 하나 하나 시스템. 시스템이 네. 개발을 해서 만든 이 K방공의 기술의 결집체인데 이 천궁2 같은 경우는 중거리 중고도 요격 무기로 한 번에 여러 표적을 동시에 격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이름이 M쌤이라고 했죠. 그렇죠. 네, M쌤이었던 게 이제 고유의 대한민국 이름으로서 천궁 시리즈로 등장을 한 거고. 예. 그래서 이 고도와 거리는 다르지만 이 미국 로키드 마틴의 이 패트리어트나 이 사드랑 비교를 하면 가격이 거의 2분의 1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확히 엄밀하게 얘기해서 동북아시아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2010년대 들어오면서 그 사이에 네. M쌤이라고 해서 중고도 미사일을 이제 각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미국이 이제 사드는 이제 1995년부터 개발을 시작했고 고고도 네. 그다음에 별도로 중간에 이제 패트리어트 시리즈가 팩2로 시작해서 팩3로 넘어왔는데 회사는 다르지만 두 개가 그게 일종의 나이키 허큘리스를 대체하는 물건으로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엄밀히 얘기해서 사드는 더 그 이상이고 네. 근데 이제 호크 미사일이 있어요. 중고도. 그렇죠. 중고도 미사일 호크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단종을 시키면서 후속 미사일을 개발을 안 합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호크 미사일을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네. 그래서 각자 각 나라들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한 게 공통된 이름이 M쌤들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명칭은 천궁 시리즈로 돼 있고 현재 천궁 1이 12여 년 전에 실전 배치가 됐는데 지금 현재 다 개량을 하면서 천궁 2로 바뀌었고. 네. 그 뭐 센서 문제라든지 그렇죠. 소프트웨어, 뭐 지휘 통제 시스템을 다 손을 본 거기 때문에 네. 외형상으로는 이제 표시가 안 나는 것뿐이고. 그래서 현재 천궁 1은 없고 천궁 2가 자리 잡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걸 위해서 이제 천궁 3가 개발을 이제 시작을 이제 막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한국의 천궁2가 정말로 패트리어트나 사드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가성비 면에서도 매우 훌륭하고 성능까지도 거의 동급이라고 할 만큼 아주 그냥 유사한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번 실전 사례를 통해서 그 기술을 입증을 확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러브콜이 상당히 쏟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해서 네. 이 군사 분야를 이제 뭐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사드 어떤 시장 그 분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LSM 시리즈로 이제 대응을 하면 되고 수출 시장에서 패트리어트 엄밀히 패트리어트는 천궁 3가 나와야만 대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고 현재 천궁 2는 그냥 엄밀히 얘기해서 M쌤 정도. 그러니까 지금의 MDT가 보십시오. 사드, 패트리어트 시리즈, 천궁. 네. 그다음에 저고도인 판치즈 4단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겹겹이 이렇게 층을 다 구비를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말씀대로 뭐 천궁2가 뭐 아주 독보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국뽕에 이제 흐르기 쉽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그 어떤 등급들이 클래스가 있는데 네. 그 클래스에서는 독보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패트리어트 자꾸 섞는 거는 너무 극뽕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네. 미국 사람들이 욕합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1991년 걸프전 이래로 이 물건이 대한민국 공군이 못 사게 하려고 방해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팩2 때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독일제 중고품을 팩2를 2008년도에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했죠. 받았죠. 네네. 그런 과거에 좀 어리석은 사례가 있는데 그 이후에 2008년 이후에 이제 이 다행히도 천궁 시리즈가 잘 개발이 됐고 이게 러시아 기술이 기반이 됐고 네. 거기에 대한민국의 어떤 뭐 소프트웨어든지 이런 반도체 기술이 다 합쳐져 가지고 잘 만들어진 이게 혼합체죠 일종의. 네. 출발점은 이제 소련 러시아 기술인데 그걸 잘 한국화 시켰기 때문에 독보적인 존재. 이제 이럴 때 독보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난 이스라엘 이란 전쟁 당시에 이 패트리어트나 이 에로우가 상당히 많이 쓰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재고가 바닥이 나가지고 주문이 밀려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지금 뭐 받고 싶어도 뭐 패트리어트나 뭐 에로우는 받을 수도 없고. 근데 그 얘기도 네. 너무 상투적인 언론에 그 쓰는 용어 수거라는 게 왜냐면은 그 말은 러우 전쟁 때부터 벌써 22년부터 맨날 밀려 있고 모자른다. 그게 뭐 너무 지겹게 듣잖아요. 그럼 팩트가 뭡니까? 팩트가. 아니 그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물량이? 우리나라 거라고 해서 뭐 하루아침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지금 이제 사우디나 이라크께 아직 못 들어가듯이 발주 계약은 다 했어도 이제 그 관련된 구성체를 구성체 각각 만들어서 네. 가져와서 인티그레이션 다 통합을 해서 테스트 해봐야 되고 비행기 항공기처럼 전차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딜리버리 전달하는 시간도 앞으로 걸려 있고 지금 상황은 급박한데 그러면 결국 현장에서 중동 지역의 현장에 이제 미군 기지가 많은데 네. 그러면
그거를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이라 해서 방어를 해줘야 되면은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주한미군에 있는 패트리어트가 글로 전환 배치가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우리가 정말 자주국방이라는 게 의미가 생기는 게 네. 그러면 국방비를 2026년 지금 이미 다 지출을 시작이 된 거고 네. 3월이니까 시작이 막 됐고 먼저 못 준 것도 줘야 되고 네. 2027년에서는 대폭 증액을 더해야 돼. 이런 부분에. 그동안에 이제 인건비 때문에 증액은 됐는데 이 전력화하는 거, 이 무기 개발하는 거, 그다음에 사야 되는 거 만들어야 되는 거. 네. R&D 포함해서 예산을 듬뿍 줘야 돼요. 그게 더 지금 과제예요, 우리한테. 그러면 천공3가 더 빨리 이제 개발이 더 땡기도록 하고 돈을 더 네, 듬뿍 그렇죠. 주고 LSM2도 더 듬뿍 받아야 되고 LSM1이 알고 보니까 방사청이 실적주의를 해가지고 발표만 했지 배치가 아직 요원하다. 이제 기사가 나와. 요원하다. 볼 수가 없다. 요 시점에 방사청 홍보를 그렇게 좋아한다면은 LSM 부대 포대 공개하십시오. 지금 보여줘야 돼요. 아니 그냥 막 병력이 다 배치돼서 부대가 신규 편성된 부대 공개를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국방력을 어떤 이게 좀 발전되고 북한을 두려워하지 않는 조금이라도 뭐 네네. 북한이 핵은 갖고 있지만은 그냥 평상시에 전술 탄도탄 발사했을 때 고고도 그걸 막으려면은 우리 L3도 일형 그렇죠. 공개를 해야죠. 근데 뭐 네. 그게 또 간격의 차이가 있어서 이게 사실은 좀 뭔가 구성품이 모자라서 지금 뭐 연말이나 좀 보여줄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 이제 그런 게 더 그래요. 중요하다는 거지. 네. 수출은 뭐 업체가 알아서 할 거고 이걸 계약한 것 맞춰서 구성체를 다 납품받아서 잘해서 갖다 줄 거고 네네. 또 현지에 지금 테크랩들 어떤 엔지니어들이 가서 급하니까 다 만져줘서 옆에 이제 그 해당되는 그 나라의 군인들이 옆에 있지만 같이 보톤을 같이 이제 누르고 가서 맞추고 네. 그건 지금 잘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그러면 그 먼 중동의 상황만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 첫 번째 주한미군 패트리어트가 갈 것이고 다 갈 수밖에 없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메꿔야 되는데 천공2, 천공3 우리 스스로 메꾸고 LSM1, 2 이거 어떻게 빨리 조달을 해야 돼. 자주국방의 의미는 맨날 말만 그러지 말고 다 증액을 해서 빨리 이걸 하도록 업체를 통해서. 네. 그래서 이 준비가 더 지금 시급하지 않나. 수출만 얘기하지 말고 이게 맨날 주식들만 하시니까 수출만 얘기하시지. 국내 우리 자주국방 예? 물건도 빨리 배치해야 되는 건 전 더 그게 걱정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한국은 천궁2에 머무르지 않고 천궁3가 준비되고 있는데 당연히. 이 보니까 천궁2에 비해서 천궁3 능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요격 범위만 4배 정도 되고 방어 면적만 5배가 증대된다. 네. 그만큼 이제 고도도 높게 더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네, 지금 고도가 좀 애매한 면도 없잖아 있고 사거리도 그렇고. 사거리도 그렇고요. 그런 상태에서 패트리어트와 비교하면은 그쪽에서는 이제 서운하죠. 예. 예. 그래서 천국3가 나와야만 제대로 비교되고 3 정도 돼야. 물건이 완성되고 이스라엘의 에로 시리즈가 1, 2, 3 이렇게 나가듯이 그렇죠. 그게 다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갈 수밖에 없는 천국 3로. 천국 2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실적만 가지고 이렇게 만족하면 안 되고 네네. 수출은 이제 계약이 다 됐으니까 중도 시장 중심으로 네. 알아서 이제 다 물건 만들어서 납품할 텐데 시간이 또 그들 입장에서는 또 많이 기다려야 되고 맞습니다. 좀 답답한 게 없잖아 있을 네. 텐데 그러면 또 옆에 나라 도입을 안 한 나라들 근데 이제 또 파급 효과 있죠. 예. 그래서 중동 이제 16가들은 다, 쿠웨이트, 오만, 다- 카타르. 다 사지 않을까, 예. 다 발주하지 않을까. 저도 주세요. 이제 그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 천궁3 같은 경우에는 2조 8천억 원을 들여서 2034년에 전력화할 예정인데 아직 멀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2026년 이제 3월인데 네. 그 사이에 양안 사태 들어오고 대만과 중국, 한반도 그렇고 전쟁 나지 말라는 100% 보장이 어디 있어요? 보장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 살아온 거는 1970년대부터 남북한의 어떤 긴장이 조성이 많이 됐었고 뭐 충돌이 많았는데 이게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관성이 전쟁 안 나 미군이 있어서 이제 이런 생각도 하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2034년 이거 더 땡겨야 됩니다. 예, 최소한 맞습니다. 노력을 해서 예산 투입해서 R&D 예산이나 노력을 해서 2032년 정도 2년이라도 좀 땡기고 그리고 뭐 2030년도 좋고 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북한에서 그냥 네. 마음을 나쁘게 먹고 갑자기 이렇게 누르면은 그냥 날라오는 건데 그 장면 중동의 그 화면에 나온 장면이 우리 서울 상공 그다음에 이 휴전선상에 다 일어나는 거죠. 끔찍해요 상상만 해도. 그러니까요. 그게 남의 나라 일이다. 거기에 뭐 이렇게 머무를 수가 없고 한반도 상공에서 그냥 그대로 날라오면은 그럼 결국 의지할 곳은 초기에는 대탄도탄 미사일인데 수량을 더 많이 배치해야 되죠. 그러니까 공격하는 탄도탄만 지금 뭐 듬뿍 살 게 아니라 방어하는 것도 많이 사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드론 문제가 이렇게 아주 본격화되기 때문에 맞아요. 엔티드론 대형 무기들을 이제 많이 또 구비를 해야 되는데 당장 우리가 또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대공포. 근데 이제 걱정은 발칸포가 많기는 한데 그냥 쉽게 말씀해서 20mm 발칸포는 쏘면은 이렇게 떨어져. 낙탄.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이제 힘을 잃으면 떨어지면 그게 사람 머리에 맞으면 죽어요. 그런 사례가 서울시 상공에서 5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때는 뭐 M2 뭐 기관총 낙하 때문에. 12.7mm라든지 네. 그다음에 35mm 오리콘 폴이라든지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떨어지는데 좀 더 고도가 높은 30mm, 35mm가 등장을 해야 되죠.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서울의 대표적인 63 빌딩의 옥상에 20mm 발칸 포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최근에 영상에서 많이 보시는데 어떤 자동차가 올림픽도로 가다가 영화처럼 샥 떨어져요. 보셨죠? 네네. 그게 원리가 발칸 포대 63 빌딩 쏘면은 낙탄들이 저쪽 영등포 쪽으로 떨어진다는. 맞히지 못하고 올라갔다가 네, 낙탄들. 예. 네. 이제 그런 문제들 탄의 종류에 따라서. 아. 근데 그럼에도 지금 북한의 드론이 이제 본격화 양산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네. 예정이기 때문에 30mm 대공포 사업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될것 그러니까 같네요. 손쉽게 우리가 네. 확보할 수 있는 거 좀 더 돈을 투자하고 R&D 이거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그 당장 할 수 있는 게 시급한 게 30mm 자주 대공포 같은 거 차륜형 이거 더 좀 많이 만들어서 전군에 배치도 하고 650 기지 네. 만들어 배치해야 되고 수도서울 주요 지역에 20mm를 일단 빼내고 30mm를 좀 깔아야 되지 않을까. 이건 또 차륜형이니까 이동 배치가 쉽고. 네네. 이제 그런 문제부터 좀 신경을 써야 되지. 그냥 미사일만 대탄두탄 미사일만 이제 뭐 신경 쓰면은 적어도 드론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예. 뭐 영상에서 다 보시고 있잖아요. 막 갑자기 윙 하고 날라와서 빵 하고 터지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지. 뭐 수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좋아만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다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요. 현재 UAE와 계약 체결한 이 천궁2는 총 10개 포대인데 단 한 포대도 지금 수출이 된 게 없고 교육 훈련용 그리고 사막에서의 연구 개발용 두 포대를 한국에서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 연구 개발용이나 교육 훈련용으로 이번에 요격에 성공을 했다. 예, 아직까지 실전 배치된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예 차이는 없어요. 엄밀히 차이는 네. 없는데 그들이 이제 계약에 의해서 발주한 물건, 실제 그들 소유 물건은 6월 달부터 이제 딜리버리 전달이 된다. 네네.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르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